근데 저처럼 이제 심샘이 좀 커져 있는 사람들은 사각턱의 이제 바깥쪽으로 통통한 뭔가가 더 만져지게 됩니다. 누워 있으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턱 밑샘이라고 부르는 심샘 때문인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갸름한 얼굴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임드 의사가 되고 싶은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 황성환입니다. 가성비 피부과 시술로 검색하면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술이 보톡스인데요. 저희 병원만 해도 하루 평균 한 50건 이상, 저 혼자만 한 20건 넘게 시술할 정도로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원장님들도 다 빠짐없이 보톡스를 맞을 만큼 보톡스는 대중적인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톡스 맞고 후회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비대칭이 생기거나 효과가 없거나 돈만 날린 것 같다, 이런 경험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톡스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과 꼭 맞아야 되는 효과를 보는 꿀 부위 3곳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다들 잘 모르지만 효과 보기 좋은 부위 3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샘 보톡스입니다. 턱 아래가 이렇게 불룩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살이 아니라 침샘이거든요. 보통 이제 사각턱이 있으면 사각턱에서 올라가서 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심샘이 좀 커져 있는 사람들은 사각턱의 이제 바깥쪽으로 통통한 뭔가가 더 만져지게 됩니다. 누워 있으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고요. 턱 밑샘이라고 부르는 심샘 때문인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갸름한 얼굴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특히 통통한 남자분들 심샘이 더 커져 있어서 효과가 정말 좋죠. 저만 해도 누웠을 때 귀 밑에 쪽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정도를 보고 꼬잡힌다 싶으면 침샘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 몸의 장기는 많이 쓸수록 커지거든요. 저처럼 술 많이 먹고 한 번에 몰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침샘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40대 이상 되는 아재들은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하관이 이제 크면 또 되게 좀 얼굴이 보기 안 예쁘거든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 피부과 가실 있으시면 내가 혹시 침샘이 크진 않냐 물어보시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입꼬리 보톡스. 아무 표정 안 지었는데도 입꼬리가 처져 보이고 인상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육 구조를 보면 눈과 입을 경계로 상안면, 눈 위쪽, 중안면, 눈과 입 사이, 하안면, 입 아래 이렇게 나뉘는데 제 아기 때나 어릴 때는 중안면을 많이 써서 활짝 웃게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이제 상안면, 이마 쪽이나 미간 쪽, 하안면, 자갈턱이나 입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서 광대승천은 안 하게 되고 석소를 짓는 그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상안면, 하안면이 강해지면 가운데 있는 중안면이 약해지고 중안면이 강해지면 맞닿아 있는 이 상안면, 하안면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안면을 약화시키려고 이마, 미간, 콧등 부위에 보톡스를 맞고 하안면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입꼬리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거거든요. 입꼬리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발달한 분들께 딱이고 이 보톡스로 아래쪽의 근육을 약화시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미소가 완성이 됩니다. 입꼬리 보톡스는 단독으로도 효과가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입꼬리 필러랑 함께 시술하시면 훨씬 더 예쁘게 연출될 겁니다. 세 번째, 자갈턱 보톡스. 턱에 힘을 주면 오돌도돌하게 자갈같이 생기는 이제 주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이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입꼬리 관련된 근육이랑 입을 더 처지게 만들어요. 할 때 이 자갈턱도 입꼬리 내리는 근육도 더 강화가 되거든요. 턱 끝에 두세 군데 정도만 보톡스를 놓으면 마치 이제 필러한 것처럼 턱이 이제 매끈하고 이뻐집니다. 턱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턱끝 필러를 함께 하면 더 좋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고요. 보톡스에서 절대 피해야 할 부작용, 사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톡스도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마 보톡스 부작용은 눈뜨기가 좀 힘들어지고 사무라이 눈썹이 될 수 있어요. 해결법은 측면 부위에 추가 시술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미간 보톡스 부작용은 눈꺼풀 처짐이 올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불편한 부작용이라서 만들면 안 되는 부작용이에요. 보톡스 효과를 약화시키는 물약이나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 꽤 오래 갑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만든 적은 없어요. 사각턱 보톡스 부작용은 깊은 근육만 마비가 되고 표면 근육이 마비가 안 되고 살아있으면 알사탕 같은 볼록함이 생겨요. 사실 이 부작용은 그냥 놔둬도 보톡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표면에 이제 보톡스를 추가 시술하면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술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근육 자체의 그런 문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라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런 부작용들은 다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에게 받으면 예방도 가능하고 빠른 대치가 가능합니다. 보톡스 내성은 정말 생길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확률이 0.2% 정도로 엄청 낮거든요. 생기는 이유는 보톡스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복합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우리 몸이 이걸 이제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톡스 자체에 이제 아예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오민이라든지 국내에서 만든 코어톡스라든지 이런 순수한 톡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가 많아요. 단백질을 제거해서 내성이 낫기도 한데 내성이라는 이 무서운 단어를 이용해서 회사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성을 예방하려고 하면 3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을 받으면 좋고, 과도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런 제오민이나 이런 제품을 쓰는 것도 좋고요. 한번 내성이 생기면 꽤 오랫동안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톡스 볼 때 뭐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이제 얼굴에는 엘러간을 추천드리고요. 전 세계 점유율 1위고 FDA 인증까지 받아서 가장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가격은 비싸지만 효과 안정성 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성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얼굴에 쓰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디나 뭐 이렇게 대용량으로 쓸 때는 제오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독일산 순수 톡신이라서 내성 걱정이 거의 없고, 그 뒤에 나온 코어톡스는 국산이라서 좀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 있고요. 정리를 하면 얼굴은 엘러간, 바디는 제오민, 이렇게 선택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톡스는 회복 축 조절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의가 시술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보통 3개월 정도 지속되고요. 맞고 1주만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대부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톡스 맞고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너무 적은 양을 주사했거나, 두 번째는 이미 내성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일부 병원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내성이 생기시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톡스 맞았을 때 주름이 심한데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치는 높으시고, 이런 경우에 뭐 필러나 각종 리프팅, 탄력 시술을 함께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변화를 응원합니다.